홈팀 맨시티 포메이션은 4-2-3-1이며 홀란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압도적인 제공권과 슈팅 결정력을 무기로 삼으며 언제든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다. 도쿠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순간 가속으로 공간을 파괴하며 1대1 상황에서 위협적인 옵션으로 작용한다. 베르나르두 실바는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전개와 압박 회피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좁은 공간에서도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한다. 무엇보다 맨시티는 빌드업 안정성과 중원 압박의 균형을 동시에 유지하며 전환 상황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능력을 지녔다. 홈에서의 높은 점유율과 끊임없는 전방 압박은 상대가 숨쉴 틈을 허용하지 않는다. 원정팀 토트넘 포메이션은 4-2-3-1이며 히샬리송은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했지만 압박 저항력이 떨어져 경기 내내 고립될 위험이 있다. 쿠두스는 우측에서 돌파와 슈팅을 동시에 노리며 활력을 불어넣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위력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인다. 사르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을 보여주며 팀 밸런스를 맞추려 하지만 맨시티의 강한 점유율 앞에서는 수비 전담에 몰리며 공격 전개의 기여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은 전환 속도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빌드업의 안정성과 박스 안 마무리의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분명하다. 특히 강한 압박을 받으면 중원 연결이 끊기며 전방으로의 볼 공급이 제한된다. 맨시티는 전술적 완성도와 선수 개인 역량 모두에서 앞서 있으며 홈 이점까지 더해졌다. 토트넘은 순간적인 역습이 위협적이지만 중원 장악력 부족과 체력 저하가 발목을 잡는다. 결국 맨시티는 압박과 공격 패턴으로 상대를 지배하며 경기를 원하는 흐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무대는 맨시티가 주도권을 잃지 않고 승리를 거머쥘 구도로 귀결될 전망이다. 홈팀 레버쿠젠 포메이션은 3-4-3이며 시크는 제공권과 문전 마무리에서 확실한 무기를 갖춘 스트라이커로 압박을 버티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낸다. 텔라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 돌파 능력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공간을 열어주며 컷백과 뒷공간 침투까지 겸비한 자원이다. 안드리이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세컨드볼을 장악하며 후방 빌드업 안정성까지 책임진다. 레버쿠젠은 3백을 기반으로 압박 강도를 높여 상대를 질식시키는 전술이 특징이며 짧은 패스 전환 속도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홈에서는 더욱 높은 템포와 조직적인 전환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 경향을 보인다. 원정팀 호펜하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공격 전개에 관여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탈압박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램펄레는 좌측에서 빠른 돌파와 드리블로 공간을 파고들지만 마무리 정확도가 일정하지 않아 기복이 크다. 크라마리치는 전방에서 연계와 슈팅 모두 가능한 베테랑 자원이지만 체력 저하와 순간적인 압박 대응에서 예전만큼의 날카로움은 줄어들고 있다. 호펜하임은 전체적으로 점유율 유지에는 강점이 있으나 빠른 전환과 강한 압박에 노출되면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며 후반부 들어 집중력 저하가 반복된다. 특히 최근에는 수비 간격 유지 실패로 인해 박스 근처에서 실점 위험을 자주 드러내고 있다. 레버쿠젠은 홈에서 압박 강도와 전술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 흐름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호펜하임은 압박 대응과 체력 저하라는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이 조직력과 공격 완성도를 앞세워 반드시 잡아야 할 승부처다. 홈팀 프랑크푸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부르카르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 강점이 있어 언제든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다. 도알리츠는 이선에서 연계와 전환 속도에 힘을 더하며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샤이비는 활동량이 넓은 미드필더로 압박과 전개 모두에서 안정적인 기여를 하며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한다. 프랑크푸르트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공격을 동시에 가동하며 홈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있어 브레멘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다. 원정팀 베르더 브레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릴은 미드필드에서 수비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환 상황에서 단순한 배급에 치중한다. 은진 많은 측면에서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공격에 가담하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해 뒷공간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다. 슈미트는 이선에서 드리블과 중거리 슛으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압박이 거셀 경우 고립되어 영향력이 떨어진다. 브레멘은 수비적으로 버티는 힘은 있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고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 강한 압박에 취약하다. 특히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노출되며 수비 집중력 붕괴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약점이 반복된다.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빠른 템포를 이어갈 수 있고 부르카르트의 결정력이 중심을 잡는다. 브레멘은 단조로운 전개와 후반 체력 문제로 인해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맞대결은 프랑크푸르트가 압박과 전환 공격으로 주도권을 잡으며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외의 다른 경기 분석 및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포츠 베팅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서로서로 좋은 건 공유하며 다같이 재밌고 건강하게 스포츠 배팅합시다. 홈팀 프라이부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휠러는 최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열어주며 순간적인 침투와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그리폰은 좌측에서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세트피스 킥 능력으로 공격에 창의성을 더하고 있으며 중거리 슛 옵션까지 갖춰 득점 루트를 다양화한다. 에게슈타인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정확한 패싱으로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며 압박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볼 연결을 유지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프라이부르크는 좌우 측면을 적극 활용한 전개와 빠른 전환 공격이 강점이며 홈에서의 압박 강도는 상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전방 압박과 중원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원정팀 아우크스부르크 포메이션은 3-3-2이며 무니에는 측면에서의 드리블과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균형이 흔들리는 약점이 있다. TF는 전방에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에서는 기복을 보이며 볼 소유권 유지에서도 불안정하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투쟁심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지만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해 강한 압박에 쉽게 공을 내주는 장면이 많다. 아우크스부르크는 300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감을 노리지만 전환 과정이 느려 빠른 역습 대응에서 취약함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후반 체력 저하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수비 간격이 벌어져 공간을 내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측면과 중원의 조화를 바탕으로 안정된 전술 운영을 펼칠 수 있으며 경기 후반에도 흔들리지 않는 응집력이 강점이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체력 저하와 단조로운 공격 루트라는 약점을 드러내며 강한 압박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줄 프라이부르크가 결국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프라이부르크의 응집력과 효율적인 마무리가 승부의 무게를 기울일 것이다. 홈팀 본머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바니 유송은 최전방에서 탄력적인 침투와 민첩한 슈팅으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한다. 세메뉴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수비 간격을 흔들고 순간적인 컷인 슈팅으로 위협을 더한다. 타버니어는 세트피스와 중거리 슛에서 날카로운 킥력을 보여주며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는 동시에 결정적인 킬 패스를 공급한다. 본머스는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중심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며 박스 근처에서의 공격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컨드볼 회수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집요한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드는 요소다. 원정팀 울버햄튼 포메이션은 3-4-3이며 라르세는 제공권과 위치 선점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압박이 강해질 경우 쉽게 고립된다. 벨가르드는 폭넓은 활동량과 순간적인 패스 전환으로 중원 연결 고리 역할을 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때 안정성이 떨어진다. 주앙 고메스는 투지 있는 수비 가담과 전방 압박으로 팀 밸런스를 유지하지만 무리한 태클로 파울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 울버햄튼은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을 노리지만 전개 속도가 늦고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득점 전환율이 낮은 흐름을 보인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고 후반 집중력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본머스는 압박과 빠른 전환 그리고 세트피스 위력까지 앞세워 홈에서 강하게 몰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울버햄튼은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과 후반 집중력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홈 강세와 전술적 응집력을 무기로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다. 홈팀 브렌트퍼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치아고는 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결정적인 위치 선점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마무리를 시도한다. 루이스 포터는 좌측에서의 과감한 드리블과 컷인슛을 통해 공격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활동량으로 수비 전환까지 기여한다. 밀란보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빌드업 안정성을 제공하며 압박을 흘려내는 기술로 경기를 조율한다. 특히 브렌트퍼드는 강한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을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전개하며 홈에서는 높은 템포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패턴이 반복된다. 다만 마무리 과정에서의 세밀한 부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원정팀 아스톤빌라 포메이션은 4-2-3-1이며 왓킨스는 순간적인 공간 침투와 페널티 박스 안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핵심 공격 자원이다. 로저스는 드리블 전개와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나며 측면과 중앙을 넘나드는 유연한 움직임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틸레만스는 중원에서 패싱 능력과 시야를 활용해 전진 전개를 돕지만 수비 압박이 강할 경우 템포가 흔들리는 단점이 있다. 주전 센터백 콘사가 징계로 결장하는 것은 빌라 수비진에게 뼈아픈 손실이며 뒷공간 커버와 제공권 방어에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빌라는 공격 전개에서의 속도감과 측면 자원의 연계로 여전히 강력한 위협을 줄 수 있다. 브렌트퍼드는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주도권을 노리지만 마무리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아스톤 빌라는 콘사의 결장으로 수비 불안이 드러나지만 공격 전개에서 여전히 위협적이다. 양팀의 전술적 장점과 단점이 서로 상쇄되는 구도 속에서 쉽게 승부가 갈리기 어려운 경기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무승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홈팀 벌리 포메이션은 5-4-1이며 포스터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1차 압박을 맞지만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 공격 연결 고리가 끊기는 경우가 잦다. 앤서니는 좌측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결정적인 장면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며 파괴력이 제한적이다. 로렌트는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볼 배급을 병행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탈압박 능력이 부족해 흐름을 끊기는 약점이 드러난다. 벌리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5명의 수비 블록을 유지하려 하지만 후반부 체력 저하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응에서 흔들린다. 특히 역습 전개가 단조롭고 전방에서 고립된 공격수에게 볼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위협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선더랜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마인다는 빠른 돌파와 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슈팅 타이밍을 잡는 능력이 탁월하다. 아딩그라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자랑하며 컷백과 중거리 슛으로 공격의 다양성을 더한다. 사디키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 회피 능력을 보여주며 공격 전환 시 볼을 빠르게 배급해 전방 스리톱과의 호흡을 매끄럽게 만든다. 선더랜드는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며 빠른 템포로 전환해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마무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교체 자원 활용에서도 활발하게 변화를 주며 경기 후반에도 공격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선더랜드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다채로운 공격 패턴으로 경기 흐름을 확실히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벌리는 체력과 전술 구조의 한계로 인해 수비 간격 붕괴와 공격 단조로움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선더랜드가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로 연결할 무대다.